20년 해봐. 20년 해봐. 다 보여. 다 감을 보여. 잡아. 아, 그러지 마. 우리 막 이거 한다고, 우리들이. 한참에 이좀 나가. 귀엽구만. MG. 그만해. 못하겠어, 얘네들.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신성록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 아니고. 자주 뵙죠. 네. 네, 안녕하세요. 차지연입니다. 저도 자주 뵙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재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호영이 형이랑 마이클 리 형 나오셨던. 저도 봤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정반대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상의 없었어요. 상이 없으셨어요. 다 오니까 시커멓더라고요. 거의 뭐 약간 장례 지도사. 그래, 장례 지도사는 좀 그렇고 저승사자 정도라서. 네. 제가 2002년도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뮤지컬로? 뮤지컬은 2023... 뮤지컬 2023년도에 데뷔하셨다고요? 작년에 데뷔했어요? 2024. 내 회로가 잘못됐어. 2003. 2003. 맞죠? 2003년도요? 예. 2004년인가? 2004. 20년째지 그러면. 23년째네. 형. 아무튼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세기가 쉽지 않아요. 예. 뭐 1년에 많게는 뮤지컬 3작품 했을 때도 있고 한두 작품 꾸준히 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200곡에서 300곡은 되겠다. 합쳐지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저는 2006년에 데뷔했으니까 18년 차가 됐고 재연, 뭐 3연, 4연 이런 걸 계속해서 곡수는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100곡 안짝 정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시 부른 거는 세는 거 아니에요? 뮤지컬을 사실 저는 한 작품밖에 안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작품이라 2011년에 헤드윅이라는 작품 했었고요. 곡수는 한 10곡 안짝 부르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뮤지컬로는 저는 완전 후배죠. 또 후배란 느낌보다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프레시한 존재. 그렇죠. 저는 신인이죠, 신인. 굉장히 네, 두 번째. 힙하고 핫하고. 가장 싱싱한 상태에서 지금 나온. 프레시한 아, 40대. 제가 막내고요. 저희는 동갑이고요. 이렇게 둘 동갑. 저기 재욱이가 1살 어리고. 한 살 어리고. 한참 애기죠. 아유. 아가. 2010년도에 몬테크리스토라는 작품을 처음 같이 했을 때 둘이 사랑하는 역할이었는데 온몸이 빨개져가지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안 믿기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 막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성록이는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냥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늙지도 않았고 좀 사기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연이라는 친구 그때 처음 봤는데 첫 연습부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연기를 하고 한이 많아가지고 사이게 노래도 너무 잘하고 뮤지컬계에서 못 들었던 소리를 막 내니까 너무 신기한 마음으로 친구지만 계속 저는 이렇게 관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재욱 씨는 제가 이번에 이제 말할 건데 너랑 계속 아예 좀 더 말을 해고 해야지 할 거 아니야. 뭐가 남는 게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이어가면 돼. 우리에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인중에 땀나네. 아무튼 너무 멋있었어요. 새침한 도시남자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는 배우여서 제가 되게 놀라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탁 새침하고 뭔가 탁 도시남자여서 저처럼 이렇게 시골 여자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약간 시골 여자. 지방 출신이라. 아무튼 그래서 저랑 약간 거리도 두고 뭐 그랬어. 왔어? 안녕?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지연아 넌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해? 뭐 되게 정말 작품에 여전히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록 씨의 지금까지 이렇게 멋있게 빛날 수 있는 되게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 잘릴 것 같다. 저는 이번에 파과하면서 처음 지나가면서도 본 적 없죠, 형 저희.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뵙고 예상했던 대로의 형? 깔끔하잖아, 형. 맞아. 꼰대스러움도 전혀 없고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정말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처음 만남부터 낮술을 때렸는데 이 술 아닙니다. 물입니다.
서로 이제 연습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얼굴은 트고 가자 그래서 한번 네네. 식사 자리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실에서 만났는데 우리 연습할 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데이트 신청한 거죠 제가. 그쵸. 생각보다 되게 순수한 소년? 맞아. 소년미가 엄청 있어요. 저는 방송으로 처음 봤죠. 방송으로 소리야. 처음 그거 보고. 말고 그거 말고. 너 지금 혹시 네 방송에서 지금 드라마 시청하면서 느낀 거 얘기하려고?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 할 말을 못하게 나 혼자 할래 가! 퇴폐 섹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욱 씨를. 그런 면모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삶도 섹시하게 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쓱쓱쓱 이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바른 청년이고 참 사람이 됐어요. 세상 순수하고 너무 맑아요. 40대인데 프레시하다, 소년미가 있다, 순수하다. 맑지. 되게 새롭네요 오늘 자리. 네. 나쁘지 않은데? 두 분의 성함을 듣고 역사상 가장 섹시한 작품이 되겠구나. 올 것이 왔다. 저는 이 파과라는 작품을 헤드윅 같이 했었던 이진아 연출님이 몇 년 전부터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저한테 한 2년 전에 먼저 언지를 주셨어요. 오랜만에 뮤지컬 할 때가 됐다. 이건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찾아는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록이 형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쾌재를 불렀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 됐다. 형이 이제 베테랑으로서 잘 끌어가 주시겠지. 난 열심히 따라가야겠다는 생각해서 너무 든든했어요 진짜. 나도. 천군만마. 저는 이 둘만 믿고 가자. 서로 업혀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셋 다. 함께 가는 거에 이의를 갖자. 이 일을 제기하는 거 아니야? 의미를 두자. 그거 아닐까? 구명모 작가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과는요. 젊었을 적에 굉장히 유능하고 잘 나갔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늙어버린 60대 중반 킬러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킬러가 된 조각을 추적해가는 투라는 젊은 남자, 그리고 과거의 조각을 이제 킬러로 만들게 된 과정에 있는 류라는 남자, 그 이제 세 명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액션이 많은 무대 예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총칼이 막 난무하는데 액션, 느와르, 뮤지컬은 이게 무대화시키기 사실 좀 힘든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멋도 나야 되고 각도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정말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액션을 하고 있다? 그럼요, 엄청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지금 엄청. 지은 씨는 그냥 갑자기 와갖고요.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와요. 말도 안 하고 막 앞에 나. 우리가 막 이거 한다고 우리 둘이 한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정말 빠르게 우리가 타타타타 거의 이소룡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연습하고 자다가도 할 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맨손에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틀리면 맞는 거예요 그냥.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은 그 어려운 난제인데 좀 달라요 스타일이.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합을 맞추는 그 느낌이 칼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장이라니. 저희가 다 킬러였어요. 괜찮아요 유튜브입니다 괜찮아요. 네. 성록 씨는 이 반경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묵직해요. 뭐가 들어올 때마다. 며칠 전에 성록 씨가 여기 빡 칼로 여기 했어요. 멍들고 아유. 내 손 지금 여기 다 조금 지금 것 안 같은데. 물었어요. 응. 오늘 액세서리 안 한 이유예요. 왜냐면 파과를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처들이 이 각자의 캐릭터가 후원은 화려해야 되고요. 조각은 골병 들어야 돼. 아우 재밌다. 저희 뮤지컬 파가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어떤 거 같으세요? 어때요, 음악에서. 형? 음악? 어때요? 저는 아직 햇병아리라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관록이 또 관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성록 배우께서 저희 음악이요. 한숨 쉬면 어떡해. 아니요. 왜냐면 이게 여타한 뮤지컬에서 잘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워서 저희도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새 거야. 여러분들 못 봤던 겁니다. 확 이럴 수가 있고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많죠. 실수한 적 많죠. 뭐 제가 아무리 공연 전에 이제 연수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 전에 다 해보고 나가도 갑자기 머리가 마비가 돼서 다른 말이 나온 적도 있고. 무서워. 대사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티 안 나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박자 안에서 다른 말을 못 해내면 마디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렸다라는 것들을 관객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죠. 저는 뭐 뭔가 실수라고 하기에는 헤드윅 제가 20회차 못하고 제 군대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실수를 했던 기억은 없고 프레시하니까 네 저는 네, 저는 딱히 실수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도 긴장 많이 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무대 위예요. 그리고 오래 할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완전 옛날에 못 모르고 했거든요. 아직 무서울 게 없는 때죠. 네가 뭘 알겠니? 아 떨린다 했어? 아, 떨려. 귀엽구만. 계속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그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 헤드윅이 이제 처음에 등장할 때 관객이 들어오는 그 문을 통해서 쫙 내려오면서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 긴장감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심장이 진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매번 그랬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화가 올라가기 전에 나 그거 또 느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다가 막 깨고 막 그래요. 네. 원래 제가 헤드윅이라는 작품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DVD도 가지고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기분 아시나요? 내가 너무 팬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저한테 컨택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뮤지컬 자신이 없다, 못한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헤드윅이라서 더욱더 나 뭔가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발라요. 자기가 해서 더 빛을 발한 건데 이렇게 훼손내 딱 하잖아요. 안 봤잖아 내 거. 한 20년 해봐.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20년 해봐 다 보여. 다 보여. 잡아. 다 보여. 야, 다 보인다. 다 보여. 본 것과 진배 없어. 지금 연습실에서 뭔가 진배 없대. 노래를 또 곧잘해요. 성량이 저희 중에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요. 네. 11년도면 제가 29살이었거든요. 군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그 연도가 돼서 그때쯤 되면 이제 남자들이 좀 사고가 좀 제대로 안 돼요. 할게요 한 거예요 그냥 헤드윅은. 훈련소 들어갔는데 저희 소대 친구들이랑 같이 전우들이랑 뭐 매일 밤낮 같이 씻잖아요. 애들이 이제 제 몸을 보고 형 왜 싹 다 미셨어요 몸을 다. 맞아 밀어야 되지 아, 그렇지. 그때. 헤드윅은 해야지. 아 형이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일이 있어. 이러고. 역시 베테랑 분들이 진짜. 전 완전 신인이라 지금 떨려요. 설레요. 그 뮤지컬은 이제 연습 과정은 어렵지만요. 한번 공연할 때는 그날 딱 준비해서 그날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정말 오랜 호흡으로 여러 가지 길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니까 뭐 뮤지컬이 더 수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무대는 막 펼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무대가 아직까지는 좀 더 편해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있으면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굉장히 위축돼요. 제 이미지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주술을 외우거나 뭔가 흑마법을 부리거나 이 주변을 다 새까맣게 만들거나 막 이런 것만 다 들어와가지고 저 애도 있는데 애기 친구들이 저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뮤지컬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뭐 주술을 방울을 잡든 뭐 쌀을 뭐 던지든 뭐 다 하겠습니다. 네, 뭐. 프레시해서. 저희 작품에 액션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전작이 배너라는 작품을 했었거든요. 옷도 벗어야 돼서 식단도 하고 근육도 그때 엄청 만들고 했지만 모든 인터뷰에서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제작자도 너 인생의 이건 마지막 도전이야. 몸 만들고 이런 작품 쉽지 않아. 불살라. 그래서 제가 몸도 잘 만들고 액션도 다 했고 이제 나는 몸 쓰는 거 끝이야 이랬는데 파가를 딱 들어왔는데 액션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그 제작자분이 말하셨던 게 이거구나. 너 이제 쉽지 않아. 네, 하지만 힘에 부치지만 해내겠습니다. 전 제가 날아다닐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힘에 부치고 하는 그 조각의 마음을 조금 빨리 더 이해를. 난 지금 고작
40대 초반인데 액션씬 한 번만 마음 잡고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노래를 못 하겠는데 감독님이 저렇게 딱 굴러가니까 나도 멋있게 저렇게 굴을 수 있겠지 하고 바로 굴러 동동동 이렇게 굴러지거든요. 그래서 다 보니까요, 적나라하게 판다곰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 아니 근데 나도- 지현 씨 액션 좀 이번에 기대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65세로 나오잖아요. 킬러인데 거의 뭐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내공과 힘이 모두 빠진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해야 돼서 그게 뮤지컬 파가에서 나옵니다. 만관부. 히바지 히베. 키베가 뭐예요? MG. 어떻게 진짜 박철로보다 많이 하네. 아니 미안해. 아니 저 그동안 외로웠나 봐요. 체력 관리를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닭가슴살을 먹었든 뭐 공깃밥을 먹었든 뭐 육개장을 먹었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 굴러는 진짜 딱히 뭐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만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 맞다, 냉장고가 있었구나. 어떤 음식으로 우리가 아하. 관리를 해 나가는지. 닭가슴살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기본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또 힘들어요. 몸을 액션 많이 쓰고 나면은 진짜 그만한 영양분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또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어깨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지 어깨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걔는 진짜 다이어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엄청 잘 먹어요. 방금 여기서도 차에서 내리는데 김밥 먹으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굶었어? 그랬더니 아니 점심 햄버거 먹었어. 체질이 타고난 것 같아 그렇게. 저는 관리를 안 하면 빠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빠지는 스타일이야. 네, 빠지는 스타일이고 그게 뭐야?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촬영이 없는 날에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촬영하는 기간 6개월, 뭐 많게는 1년 가까이를 방심하면 빠져요. 고민하느라고 한 끼 거르고 뭐 이러다 보면 바로 빠지는 거죠. 뭐 안 먹기도 하고 좋은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아무거나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먹자랄 먹는 거 잘. 아유. 막둥이가 안 되겠네. 먹자랄. 어울리지 못하네. 젊은 것들이랑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바로 답이 나왔지. 두 번째 칸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성록이 형이지. 술이 있잖아요. 이건 신성록이지.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렇게 열어요. 우리는 이렇게 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즐겨 먹고 이제 냉장고에 구비해두는 네. 제품들을 두 분께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뭐 가장 빛나는 애들 있죠. 어우, 난 너무 입에 넣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걸리가 너무 달면 많이 못 먹어요. 달지 않아. 저도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마시면 다음날 머리가 안 아프다 그러대. 그거 믿고 많이 먹었어요. 뭔가 몸에 좋겠지. 재호가 이것도 느린마을에서 나온 증류수로 알고 있어요. 새로 나오면 무조건 한번 먹어봅니다. 일단 새로 나온 거는 얘가 어떤 애인지 일단 인사를 나누고 다음 날까지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정확히 알아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 이제 해서 같이 가는 친구고요. 두 친구는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입맛을 다셔도 되나요? 방송 중에. 서울의 밤이라는 이제 또 증류수를 알고 있는데 25도인데 얘는 뭐냐 또 더 취하고 싶을 때 40도야. 이거 마시고 훅 가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술들을 먹는데 이제 캠핑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캠핑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일이 그냥 다 야채랑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밀키트를 백순대 있죠. 하얀 순대. 미친놈이야 이거. 40도짜리 그냥 금방 끝내니까 얘랑 얘 추천해. 얘 나는 진짜 너무 좋아하고 난 캠핑 가면 무조건 얘를 가져갑니다. 하나 먹었는데 술이 남은 거야. 배고프진 않은데 술이 남은 거야. 또 이런 걸 하나 더 해 먹기엔 너무 이제 제가 살이 찔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못될 수 있지.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친구와 함께 하자. 닭가슴살 갈비 맛 만두는. 근데 이 다음에 먹는 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죠.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먹는 거야. 나는 몰라. 뭘 먹었는지. 말 안 해주면 모르고 설거지거리 봐야 알고 막 이래요. 속이 너무 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비의 작두콩차를 우려가지고 얼음을 타서 완샷을 때리는 해장을 하죠.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의 작두콩차.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이 봄동. 이거 장식인 줄 알았어. 와인에다 봄동 먹는 거
끝나요. 제추전처럼? 아니 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겉절이 같이 달콤하게. 그렇게 달콤해야 네, 돼요? 맛있어요. 왜 이렇게 형 보고 있는 게 재밌지? 근데 예능 안 했어야 되는데 레귤러 1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봄동 달큰하게 내가 내 몸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일단 그냥 먹는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식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통밀 베이글이에요. 달걀을 무조건 한 끼에 5개에서 7개 정도 무조건 오전에. 저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금음 체질이라고 하세요? 저는 금음 체질입니다. 생선이 제일 잘 맞는 체질이에요. 공연 전이나 공연하기 전날 저녁 같은 경우 무조건 이 연어를 먹습니다. 근데 금음 연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저 금음 체질이거든요. 유일하게 맞지 않는 생선이 연어와 장어입니다. 그걸 왜 이제 연어 한 몇 년 동안 먹었거든요. 금음 체질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튼 얘 먹어요 맨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을 또 이제 냉장고에 가끔 넣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바르는 건 아니고 뿌리는 겁니다. 건조하니 촬영장에. 현타 왔어. 몰라요. 그냥 하는 거야. 쓸 수 있으면 나가고 못 쓰면 안 나가고 그러는 거지 뭐. 아 진짜 형이 쓰는 거구나. 진짜로 리얼로. 이게 실제로 다 하는 거더라고. 좀 너무 재밌어요 형 보고 있는 게. 이런 텐션을 잘 안 보여줬거든요. 저 연습할 때는 되게 무심해요 연습실에서. 관록이 느껴졌단 말인데 갑자기 와서 차! 여기 뭐 이거는요 제가 뭐 쓰면서 막 칙칙칙 이러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형한테 푹 빠졌어요 지금. 프로폴리스 캔디. 저희는 사실 전 세계 안 먹어본 캔디가 없어요. 사실 뭐 이태리에서도 무슨 캔디도 우리가 먹었던 친구들 중에 가장 잘 맞는 친구. 공연 때 계속 그 한 장면 끝나고 나오면 목이 건조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이거 물고 다음 장면에 이동하거든요. 목을 파하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라서 몇 년째 이용하고 있어요. 저를 그 도와주시는 의상팀이라든지 분장팀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주머니에 늘 이거를 몇 개씩 넣어놔요. 제자리에도 넣어놓고. 지현 씨도 알죠 이거? 아 이건 너무 유명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공연 전날은 절대 안 먹습니다. 다음날 공연에 무조건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모셔다 두고 눈으로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는. 뮤지컬 배우는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 그 삶을 거의 20년 가까이 살아오신 거잖아요. 노력의 시간이 보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전 별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엄청 더 많은데 줄여가지고. 금음 체질이면 아시죠? 뿌리 채소가 맞지 않는다는 거. 아 예. 상추나 양상추 이런 샐러드, 잎채소가 맞기 때문에 간편하게 헹궈서 끼니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스리라차 소스 같은 거에 그냥 쭉 오. 뿌려가지고 뿌리 채소가 없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요즘 아시죠? 요즘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릭 요거트 이건 없어서 못 팝니다.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제품으로서 플레인 그릭 맛은 어때 근데? 맛이 어떻더라? 사실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 먹기 때문에 금음 체질로서 요거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꾸덕꾸덕하면서 과일들 뭐 냉동 블루베리라든지 뭐 맛있지? 딸기 이렇게 믹스해서 먹으면 이게 아주 요즘 이게 아주 제발 우리 지연이 광고 하나만 주세요. 광고주님. 요즘엔 요즘 그리고 아시죠? 100% 메밀 유명한 메밀집을 가도 밀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100% 메밀. 그러면 식감이 퍽퍽하고 딱딱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또 쫄깃하면서 식감도 살아있으면서 제 냉동칸에 이만큼이 다 이 메밀면이에요. 밀가루 면을 못 먹으니까 금음 체질이라. 면을 먹고 싶을 때 불닭 소스에다가 삶아서 그냥 먹는 날지. 아니 불닭은 그분은 맞아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기 합리화하는 팔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또 맛있는 게 들기름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간장 살짝 넣어가지고 김가루 딱 해가지고 이거 깨 이렇게 다 부숴가지고 싹 넣어. 정말 야 이거는 누가 또 이게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갈아서 하는 거 아니야? 또. 음식은 손맛인 거. 시리얼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밀가루면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단백질 그래놀라. 단백질 하니까 뭔가 뻑뻑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 10개 분량에 영업사원이세요? 다단계 회사
점도 똑같았어요. 내가 시리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죄책감이 든다 할 때 뭐다? 오 그래놀라에 달걀 10개 저는 빵순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뭐다? 쌀 소보루빵. 그냥 밀가루 소보루빵처럼 보이시죠? 이거 쌀입니다. 100%?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먹어보자. 전자레인지에 갓 데워져 나오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소보루랑 맛이 똑같아. 소보로 빵이네. 쌀 함유량이 높은 쌀 함유량이 높은 밀가루입니까요? 쌀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바비 브레드에서 쌀 소보루 빵이고요. 바디 브랜드? 아니 브랜드가 아니고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겠어요? 이건 저의 가족들이 정말 잘 먹는 생식빵. 오리지널로 그냥 도착했을 때 맨걸로. 야, 맨걸로 먹는 고수인데. 이건 정말 저희 남편과 아이가 이게 도착하는 순간 싱크대 옆에 와서 제가 이걸 풀 때 바로 썰어서 한 조각씩 이렇게 들고 그리고 그냥 보통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또 죄책감이 오니까 다 먹네, 다 먹어.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전체가 330. 맞습니다. 330은 괜찮지. 근데 이런 거 먹었을 때 화나는 게 뭐냐면 칼로리는 적은데 맛이 없으면 화나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아이도 사실 욕을 먹입니다. 둘이 홈쇼핑하는 것 같아. 이건 아시죠? 방울토마토계의 죄책감 덩어리. 우리 아이를 다 방울토마토를 건강을 위해서 먹여야 되는데 아이가 먹지 않을 때 마법의 방울토마토를 선물합니다. 그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저거 진짜 달던데. 제 냉장고는 온통 단 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 거 좋아할 것 같아, 누나. 저 지금 되게 절제한 거예요. 과자 너무 사랑하거든요. 안 든 데서 몇 봉지 기본으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과자를 못 먹으니까 심심할 때 오븐에 구운 먹태를 먹습니다. 먹태는 생선의 한 종류로서 금음 체질에도 맞고 그놈의 금음체질.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 아니 먹태를 열어 이것이 무슨 깡이다 이것이 무슨 칩이다 하면서 으으 이렇게 하면서 눈물의 먹태 이거는 저희 남편이 좋아요 사실 바삭칩 요 안에 비트 다시마, 호박, 김, 연근, 미역, 자색 고구마가 다 있는 거여가지고 몇 봉지를 이렇게 시켜놓으면 그냥 하루에 다 없어져요. 아, 맞다. 이거 맛있어요. 이래서 선택한 게 바삭칩입니다. 공연 중엔 안 먹습니다. 공연 중에 먹으면 이막대 트름 나와요. 잠깐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야,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잠이 그냥 겨울잠 자는 아기곰처럼 주무시면 목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무대 위에 저 소품에 내가 진짜 하고 나가야 되나라는 몇 리터를 먹었나 몰라.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으시다면 물 양을 조절하십시오. 너의 신체를 제어해라. 물을 많이 마시지 마라. 한 3개 듣겠습니다. 바나나는 괜찮아, 바나나는. 바나나 그렇게 바나나 괜찮지. 절제를 해야 되는 거를 아예 끊어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놨다. 전 떳떳합니다. 뭘 먹고 살긴 하는 겁니까? 심플하다. 정말 너 성격 같다. 오늘의 제 냉장고는 냉장고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저는 우유를 좋아하고요. 유제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유만 먹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퀴노아 가루를 타 먹습니다. 곡물 10가지 뭐 이렇게 들어있는 퀴노아가 있는데 시중에 파는 거 맛있는 거 우유에 꼭 타서 잘 먹고요. 형도 루틴이 있고 누나도 루틴이 아까 있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루틴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을 우선 2잔을 마셔요. 따뜻한 물 2잔째에 유산균을 하나를 먹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테라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 일단 정신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 앞에 한 3km에서 컨디션 좋을 때는 5km 정도 러닝을 합니다. 오. 돌아와서 저는 원래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 이 요즘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미리 어느 정도 소량을 냉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동이 된 것들을 넣어서 꿀이랑 같이 먹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시작돼요. 뭐 대본을 본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스케줄을 나간다거나
식사 후에 물보다는 저는 좀 탄산이 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마시다가 요즘에는 탄산수가 그냥 제일 좋더라고요. 엄청 식단 관리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단백질을 식사에는 꼭 넣으려고 하는 편이라 계란은 정말 떨어지지 않고 늘 넣어놓는 것 같아요. 제 진짜 리얼 냉장고를 보면은 여기와 요 밑에 야채 칸은 다 술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맥주 한 캔. 보통 맥주로 마무리하는구나 하루를. 그게 정말 큰 낙이에요. 오늘 딱 그 느낌에 따라서 딱 골라서. 국가별로, 종류별로 꽉 채워놨을 때 그 열었을 때 그걸 보는 기분. 그럼. 소소한 행복이에요 진짜로. 안주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주전부리를 잘 안 먹어요. 야, 너 어제 연습실 오자마자 몸실통도 먹었잖아. 너 때문에 나 먹고 싶었는데 어제. 집에는 그런 게 거의 구비가 안 돼 있고요. 그럼 집에서 먹는다. 그러면 시켜 먹어요? 아니면 해 먹어요? 해 먹을 때도 있고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이 굴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간단하게 많이 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계란 2개 까서 밥이랑 같이 볶다가 굴소스 넣고 파 넣고 그러면은 중국식 볶음밥이 그냥 바로 뚝딱 나와요. 요리를 많이 해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냥 원래 원 재료로 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혼자 살면은 식재료 값이 더 들어요. 맨날 썩어서 버리게 되고 음식 버리는 게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가장 심플한 재료로 빨리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리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냉장고가 점점 이렇게 심플해지는 것 같습니다. 배우만의 딱 고집이 딱 정확하게 보이는 필살기 냉장고 같았어요. 고수의 냉장고. 고마워, 좋게 얘기해줘서. 저는 정말 잘 익은 화이트 와인 한 잔 꽉 채워가지고. 평생 하나 뭐 마실래라고 하면은 하이네켄 아니면 버드와이저일 것 같아요. 초코파이. 야 왜? 아니 가뜩이나 아까 단 거 좋아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역시나. 왜 얘기 좀 해.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밖에 잠깐 시간이 났을 때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잖아요. 저는 셋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저의 유일한 쉬는 시간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파는 낱개로 들어있는 초코파이 하나를 사서 그냥 그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걸 한 개를 천천히 다 먹고 들어가는 게 제 유일한 그 쉬는 시간이었어요. 오리온, 정. 냉장고가 제일 사람의 속을 보는 거잖아요. 뭐 먹고 살고 뭐 하고 모르잖아요, 우리. 어떤 다른 궁금한 거보다 더 궁금한 걸 아는 것 같아갖고 우리 재욱이도 집에 냉장고에 좀 넣을 거 좀 가끔 사줘야겠다 이런 거. 그 성록씨 냉장고 생각보다 되게 다채로워서 재밌었어요. 아, 성록이는 저런 루틴으로 살아가는구나. 아이를 가장한 어떤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냉장고도 아주 인간미 냄새 나는 어떤 그런 냉장고 봐서 즐거웠고요. 형 누나를 더 잘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네요. 근데 우리 이러고 파과하면은 되게 느와르라 다 멋있는 역할들이 아니지. 제가 이런 모습, 이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무대에 왔는데 우리가 아예 다른 사람이면 더 놀라는 거지. 파과 차지연 보러 오세요. 파과, 신성록 보러 오십시오. 빨리 너도 얘기해. 막둥이. 파과 저를 보러 오십시오. 찢었다. 뮤지컬 파가 3월 15일부터 대학로 홍익대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